예, 이번 시간에는 2019년 3월 3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나가죠. 자, 문제 1번은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한 제5류 위험물의 대표적인 성질에 대한 해당되는 것 찾는 거죠. 자, 위험물은 1류부터 6류까지 구분을 하죠. 그래서 각 유별 성질을 보면요. 1류는 다 산화성, 요건 고체예요. 2류는 가연성 고체죠. 3류는 황린 같은 경우는 자연 발화성.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등 대부분 다 금수성 물질이죠. 4류는 인화성 액체, 석유류 계통이죠. 5류는 자기 반응성 또는 이걸 내부 연소성이라고도 하죠. 6류는 1류하고 같아요. 산화성은 산화성인데 6류는 액체, 1류는 고체라는 거죠. 그래서 1류 요거 불연성 물질이에요. 6류도 마찬가지로 불연성이죠. 연소가 되지 않죠. 대신 산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조연성 물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1번은 제5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또는 내부 연소성이니까 요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2번에 요 등유나 경유 화재에 해당되는 거. 자, 화재의 분류는 A급, B급, C급, D급. 그래서 요새 K급이 새로 생겼죠. 그래서 A급은 일반 화재, B급은 유리 화재, C급은 전기 화재, D급은 금속 화재, K급은 요 주방 화재죠. 색 표시는 일반 화재 백색, 그다음에 유리 화재 황색이죠. 전기 화재 청색, 금속 화재 색 표시 없고 주방 화재 색 표시 없죠. 그래서 여기 등유나 요 경유죠. 자, 요 등유는 사류에 이석유류에 해당이 되고요. 경유도 마찬가지로 이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류는 전부 다 인화성 액체죠. 그래서 이건 다 석유류 계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류죠, 유류. 유류 화재니까 B급 화재.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3번 가죠. 자, 3번은 여기 소화기에 소화약제에 관한 공통적 성질인데 틀린 거를 찾는 거죠. 자, 1번 산알칼리 소화약제는 양질의 유기산을 사용한다. 자, 산알칼리 소화약제 있죠? 자, 산알칼리 소화약제에서 산은요, 황산을 갖다 의미하는 거고요. 알칼리는 일종 분말 NaHCO3 탄산수소 칼륨이죠. 그래서 이 황산은 산에 해당이 되는 거고 탄산수소 나트륨은 알칼리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 이거 뭐예요? 무기물이죠. 무기물. 여기서 유기산이라는 것은 CH5로 구성된 산을 갖다 우리가 유기산이라고 하는데 다 무기물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자, 소화약제는 현저한 독성이나 부식성이 없어야 되죠. 자, 분말상 소화약제는 고체화나 아니면 변질 이상이 없어야 되고 액상의 소화약제는 침전물 등이 없어야 되는 거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4번에 질산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질산이 HNO3죠. 그래서 이 질산은 육류위험물인데 이거는 산화성, 이건 액체예요. 그래서 1번에 산화제 맞죠? 산화제. 산화성 액체니까 산화제 맞아요. 부식성이 강해요. 그것도 맞는 얘기고. 자, 불연성 물질이다. 1류하고 6류는 불연성 물질 맞죠? 자, 4번에
여기서 여러분이 산화되기 쉬운 물질인데, 4번에 산화되기 쉬운 물질이라는데, 요 산화성 액체라는 것은, 산화성이라는 것은 산소를 방출하는 거예요. 자, 산소를 방출하면 자신은 산화가 아니고 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4번에 산화되기 쉬운 물질이 아니고 환원되기 쉬운 물질이에요. 즉 산소를 방출하고 자신은 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5번 가죠. 자, 5번은 15도씨의 물 1g을 1도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필요한 열량. 자, 15도씨의 물. 요놈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요게 바로 칼로리죠. 그 다음에 60도 F 화씨죠. 60도 F의 물 1파운드의 물을 1도 F 화씨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 이게 바로 BTU 브리티시 서멀 유니트. 물 1파운드의 물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 이걸 CHU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5도씨의 물 1g을 1도 높이는데 상승하는데 필요한 열량이 바로 1칼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물의 비열 있죠? 자, 물의 비열은 물 1g을 1도씨 높이는데 1칼로리가 필요한 거죠. 이게 물의 비열이 그래서 1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물의 기화열. 자, 물의 기화열은 물 1g을 100도씨 물 1g을 100도씨 수증기로 변화시키는 데는 539 칼로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의 비열하고 물의 기화열은 암기하셔야 돼요. 다음 6번 가죠. 자, 부촉매 소화효과. 자, 부촉매 소화효과는 부촉매는 산화 반응을 느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촉매 효과가 있는 소화약제는 할론 소화약제예요. 그래서 이 부촉매 효과를 우리가 화학적 소화라고도 하는 거죠. 화학적 소화. 그래서 가장 적당한 거 부촉매 소화 효과, 할론 소화 약제 찾아내면 돼요. CO2는 요건 주된 소화 효과가 질식이죠. 질소도 마찬가지로 질식이에요. 아르곤도 질식이죠. 자, 할론 240이죠. 요게 할론 240이. 그래서 2번이 바로 할론 소화 약제가 되는 거죠. 다음 7번 가죠. 자, 7번은 제2종 분말 소화 약제의 주성분. 이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니까 분말 약제는 여러분이 꼭 암기해야 돼요. 자, 1종부터 2종, 3종, 4종. 자, 1종은 NaHCO3, 탄산수소 나트륨. 2종은 탄산수소 칼륨. 3종은 제1인산암모늄. 4종은 2종 분말인 KHCO3하고 요소 NH2-CO죠. 그래서 착색, 1종 백색, 2종 담회색, 3종은 다몽색, 4종은 회색. 꼭 여러분 이거 암기해야 되죠. 그래서 2종 분말은 탄산수소, 칼륨.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자, 8번 스테판 볼츠만의 그 법칙인데, 복사 에너지는 절대 온도의 몇 승에 비례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의해서 요 복사열 Q는
A 곱하기 단면적 상수 팩터죠. 고온의 절대온도의 4승 마이너스 저온의 절대온도의 4승이죠. 그래서 절대온도의 4승의 비례가 되는 거죠. 4제곱.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 다음 9번 가죠. 자, 9번은 분해 연소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자, 여러분이 꼭 암기해야 되는 것이 이 표면 연소예요. 그 물질 자체가 연소하는 거죠. 그래서 표면 연소는 코쿠스나 숯, 그다음에 이 목탄, 금속분, 그다음에 여기 분해 연소가 잘 나오죠. 그래서 이 분해 연소는 석탄, 목재, 종이, 그다음에 이 플라스틱, 중유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해 연소. 자, 나프탈렌은 무슨 연소예요? 요거는 증발 연소죠. 자, 목재. 목재가 분해 연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 돼요. 자, 목탄은 표면 연소죠. 자, 휘발유는 증발 연소죠. 그래서 여러분 연소의 형태를 보면 표면 연소, 코쿠스, 숯, 목탄, 금속분. 그래서 요 증발 연소는 고체 물질은 황, 나프탈렌, 파라핀, 왁스 같은 경우고요. 그다음에 사류연물, 인화성 액체 다 증발 연소죠. 자, 분해 연소는 석탄, 목재, 종이, 플라스틱, 중유. 그다음에 자기 연소, 내부 연소는 오류 연물. 자, 확산 연소는 다 가연성 기체예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불꽃 연소하고 표면 연소를 동시에 하는 거. 목재, 종이, 셀룰로즈, 그다음에 열 경화성 수지죠. 다음 10번에 요 프레시 오버 현상하고 관련이 없는 거. 자, 프레시 오버라는 것은 어떤 그 방호구역 내에 안에서 화재가 났을 때 여기 가연성 기체가 있죠. 자, 가연성 기체가 발생이 되는데 요놈이 연소 농도 범위 내에 안 들다가 계속 방출이 되면은 요 연소 범위 내에 들면 갑자기 이 실내가 화염으로 덮이는 거죠. 그래서 화재의 확산이 맞고요. 다량의 연기도 마찬가지로 방출을 해요. 그다음에 파이어볼 발생. 파이어볼이라는 것은 어떤 폭발이 일어났을 때 그 화염의 그 중심선이 밝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파이어볼이라고 하죠. 그래서 3번이 바로 프레시 오버. 폭발은 없는 거죠. 프레시 오버는 폭발이 없어요. 그래서 실내 온도의 급격한 상승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프레시 오버. 그 다음에 요 백 드래프트 있죠? 그래서 요 프레시 오버는 어느 때 발생하느냐? 성장기 말에 발생이 돼요. 주요 발생 원인은 요 열의 공급이죠. 열. 백드래프트는 요건 감쇄기에 발생이 되죠. 그다음에 요거는 산소, 즉 공기의 공급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거죠. 두 가지 여러분이 프레시 오버하고 백드래프트 비교해서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프레시 오버하고 요 백드래프트 비교해서 꼭 여러분이 암기해야 되고요. 자, 포소화 약재가 유류 화재를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하고 관계가 없는 거. 자, 포약재는요, 대부분 저발포일 경우에는 3%형하고 6%형을 사용하죠. 그래서 3%형, 6%형은 이건 담백포, 합성 계면활성제포, 수성막포, 알코올포죠. 그래서 요 3%형, 6%형은 이건 저발포예요. 근데 이 고발포로 할 수 있는 게 여기 수성막포 하나밖에 없죠. 아, 수성막포가 아니고 합성 계면활성제포. 그래서 합성 계면활성제포를 고발포로 할 수 있는 게 여기 1%형, 그 다음에 1.5%형, 그 다음에 2%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여기 저발포로 할 수 있는 거, 여기 합성 계면활성 세포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고발포로도 할 수 있는 거, 여기 합성 계면활성 세포 또 들어가죠. 해서 여러분이 이 합성 계면활성제 포는 저발포로도 할 수 있고, 예, 고발포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이거 암기해 놓아야 돼요. 자, 그럼 3%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액, 3대, 물, 97로 섞어 놓은 거예요. 자, 6%형은 포원액, 6대, 물, 94로 섞어 놓은 걸 우리가 6%형이라고 하는 거죠. 포약제는 그래서 물이 대부분이에요. 자, 수분의 증발 잡념을 이용하는 거 맞죠? 대부분 물이니까. 자, 유류 표면으로부터 기름의 증발을 억제 또는 차단하죠. 포의 연쇄 반응 차단 효과. 자, 연쇄 반응 차단 효과는요, 이건 할론 소화약제만 해당이 돼요. 할론하고 청정. 자, 청정이 지금 없어졌죠? 할로겐 화합물이죠.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자, 유류 표면을 갖다 포가 덮어서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거 맞죠? 다음 12번 가죠. 자, 12번은 니트로셀룰로스의 용도 성상, 위험성과 저장 취급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니트로, 요 셀룰로스, 요건 C가 6개고, H, 세븐이죠. 세븐의 O2에 ONO2가 요게 3개. 이게 계속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N으로 표기하는 거죠. 그래서 니트로셀룰로스는 오류염물의, 예, 질산 에스테르류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요 질소의 함량, 요거 우리가 질화도라고 하죠. 그래서 요 질화도는 높을수록 위험한 거죠. 위험도 같이 증가가 돼요. 그래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자, 질화도가 낮을수록 위험하다. 질화도는, 예, 높을수록 위험한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걸 금방 찾아낼 수가 있고요. 운반할 때 요 니트로셀룰로스에다가 물이나 또는 알코올을 갖다가 적셔서, 요 수분이라는 건 적신다는 거예요. 운반을 하면 안정한 거죠. 그 다음에 무연화약의 원료로 사용이 되고요. 물에는 녹지 않지만 아세톤, 초산, 에스테르, 그 다음에 니트로벤젠에는 녹죠. 다음 13번 가죠. 자, 화재 시 고층 건축물 내에서 연기의 유통인 굴뚝 효과. 자, 굴뚝 효과라는 것은 굴뚝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은 기압이 낮죠? 이쪽은 기압이 높고. 자, 그러면 이 안에 공기에서 부력이, 온도가 상승이 되면 부력에 의해서, 즉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연기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거 우리가 연돌 효과, 굴뚝 효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굴뚝 효과와 관계없는 거. 자, 건물 내외 온도차. 건물 내하고 외부하고 온도차에서 관계가 깊죠. 건물의 높이, 굴뚝의 높이에 따라서 효과가 틀리죠. 층의 면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다음에 화재실의 온도하고 밀접한 거죠. 그래서 굴뚝 효과의 그 영향이 요소는 건축물의 그 높이, 건물 내외의 온도차, 화재실 온도, 층간 공기 누출, 그다음에 건물의 기밀성,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14번은 열분의 반응식하고 관계가 있는 분말 소화약제. 자, NaHCO3가 몇 종 분말? 예, 1종 분말이죠. 그냥 여러분 1번이 답 금방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15번 가죠. 자, 여러분이 요 교재에 있는
요 열분의 반응식 반드시 여러분 꼭 암기해 놔야 돼요. 자, 인화점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요 인화점이라는 것은 측정을 할 때 이런 용기에다가 이 밑에 버너를 갖다가 가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 일정 양의 시료가 들어가요. 자, 그럼 여기에 불꽃, 불꽃이 있고요. 이쪽에 이제 온도계를 꽂아 놓는 거죠. 이건 온도계. 그래서 가열을 시키면서 여기서 불꽃을 댄 상태에서 불이 붙는 온도, 이걸 우리가 인화점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시료 집어넣어 놓고 밑에서 이제 가열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불꽃 없이 그냥 온도계만 꽂아놔요. 좀 불이 붙는 온도가 있죠. 계속 가열을 시키면 점화원 없이, 즉 인화점은 점화원이 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는 온도고요. 이걸 우리가 연소점이라고 그래요. 또는 착화점. 요거는 점화원이 없는 상태죠. 점화원이 없는 상태에서 불이 붙는 온도, 인화점은 점화원이 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는 온도. 자,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인화점은 액체를 가열할 때 점화원에 의해서 불이 붙는 온도죠. 자, 인화점 이하의 온도에서는 성냥불을 접근시켜도 불이 안 붙죠. 자, 인화점 이상 가열되면 증기가 발생돼서 성냥불을 접근하면, 즉 점화원을 갖다 대면 불이 붙죠. 자, 인화점은 보통 연소점 이상. 자, 인화점이 훨씬 연소점보다 낮죠. 그러니까 여기 연소점 이상이 아니고 연소점보다 아래죠. 4번이 틀린 거 금방 찾아내야 되죠. 다음 16번 가죠. 자, 방제센터. 설명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자, 피난층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 거 맞죠? 자, 피난층이라는 것은 지상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상층. 즉 1층을 얘기하는 거죠. 화재 안전관리의 그 중치적 기능을 하는 거 맞고, 방제센터는 직통 계단 위치와 관계없이 안전한 곳에 설치한다. 3번이 바로 틀린 거죠. 그래서 이 방제센터는 일반적으로 그 피난 계단하고 5m 이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죠. 이 방제센터는 이 특별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거 답이 되는 거죠. 자,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두는 게 바람직하죠. 다음 17번 가죠. 자, 목재가 열분해할 때 발생되는 가스가 아닌 것. 자, 이 목재는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목재는 CHON, 탄소하고 수소, 산소, 그 다음에 질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1번이 수증기죠. 수증기니까 H2O는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서. 자, 2번은 염화수소, HCl이에요. 자, 여기 Cl이 없죠. 공기 중에도 Cl이 없죠. 그러니까 이건 생성될 수가 없는 거죠. 자, 3번 일산화탄소, CO 나올 수 있죠. 4번 이산화탄소, CO2 여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생성될 수 없는 것은 염화수소예요. 18번 물의 소화작용하고 가장 관계가 없는 거. 자, 여러분이 물을 안개 모양 물 분무로 방사하면 소화효과가 냉각, 질식, 희석, 유화효과. 요 유화효과를 우리가 에멀전 효과라고도 하죠. 그래서 아닌 거. 증발잡열. 물의 증발잡열이 얼마예요?
자, 이 증발잡열하고 같은 말이 기화잡열 또는 이걸 기화열이라고도 하죠. 자, 물의 기화열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539 칼로리 퍼 그램이라고 그랬죠. 증발이라는 게 뭐예요? 증발. 이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우리가 증발. 기화도 마찬가지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증발열이 높기 때문에 냉각 효과가 있고 질식 효과도 있죠. 물 분무를 하면 에멀전 효과 있고. 자, 부촉매 효과는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죠. 4번이 답. 다음에 19번 소화제의 적용 대상에 따라 분류한 화재 중 C급, 이거 전기화재죠. 4번이 바로 답. 다음 20번 가죠. 자, 연쇄 반응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기 중에 산소량을 일반적으로 몇 프로 이하로 억제해야 되냐. 야, 공기 중에 산소가 부피 퍼센트로 21%인데 요걸 15% 이하로 낮추면 질식 소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바로 답이죠. 그래서 냉각 소화라는 것은 발화점 이하로 온도를 낮추는 거고, 자, 물이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이유는 물의 비열이 크고 물의 기화열이 크기 때문이죠. 자, 질식 소화는 산소 농도를 21%에서 15% 이하로 낮추는 거. 자, 억제 소화, 부촉매 소화인데 요거는 연쇄 반응을 억제하는데 요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죠. 자, 제거 소화는 가연물질을 제거시키는 거. 산불화재, 화학반응기화재, 유전화재, 촛불화재. 그다음에 희석 소화는 농도를 낮추는 거죠. 연소 농도를 낮춰서 소화하는 거. 유화 효과, 에멀전 효과. 요거는 요 기름 표면에다가 작은 에멀전, 물방울이죠. 요 놈을 갖다가 방사해서 덮어서 소화하는 거. 요거 우리가 유화 효과, 에멀전 효과라고 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